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쿠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기공장 보실 건데요. 사실 무기공장은 그 서버전을 하지 않는, 잘 참석하지 않는 연맹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맹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무기공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기공장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을 한번 봐야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저희는 FC5 5불짜리가 참석을 안 했는데 상대편에는 FC5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편 18명 등록해놨고 상대방은 16명 등록해놨는데 이거 매칭해서 우리가 밀렸구나 이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그 보통 매칭 전략을 쓰기 위해서 그 20명 이하로만 등록을 하거든요. 다른 연맹들은 기회를 많이 준다고 20명 다 넘게 등록해요. 뭐 한 30명 등록하고 40명 등록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높은 사람들의 전투력까지 계산해서 그 매칭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 20명에 딱 거의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상위 투력 20명만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쪽은 한 뭐 17명에서 20명 정도 등록을 하면은 15명, 한 16명 이 정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참석률이 높아서 승률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보통 30명 이 정도 등록한 팀들하고 매칭이 잘 되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사실 졌구나 했습니다. 졌구나 했어. 근데 또 그냥 질 순 없죠. 그래서 제가 연맹장이기 때문에 오더를 계속 내립니다. 원래 저희 우리 연맹에서 가장 강력한 친구한테는 그 가능한 한 모든 빌딩을 다 점령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 그 친구가 어 스펙은 꽤 좋아요. 근데 그 손이 조금 느려서, 그러니까 그 육성과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손이 그것보다는 조금 느려서 그 방어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방어 어디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잘 찾아요. 손이 조금 느리지만 그래서 공격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제일 강한 친구한테는 F15한테는 그 건물 점령을 맡기고 그 하위 한 4명 정도가 지금 이제 타운 어택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점령 돕고 그리고 총알 줍고 이럽니다. 가장 처음에 점령할 거는 아무래도 환승역이죠. 환승역이 그 지도상에서 제일 밑에 있는데 환승역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차지하면은 텔레포트의 쿨타임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텔레포트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텔레포트 하나 가지고 뭐 그게 뭐 대수냐 할 수 있는데 무기 공장에서는 텔레포트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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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무료 텔레포트 하나 나가고요. 그 다음 쿨타임 돌기 전에 텔레포트를 사용하면 텔레포트 하나가 나가고요. 다시 쿨타임 돌기 전에 텔레포트를 쓰면은 텔레포트가 한꺼번에 2개 써집니다. 3개도 써지고.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이려면은 뭐 텔레포트 하나 정도까지 쓰는 건 괜찮은데 텔레포트 사실 한 번 움직이는데 2개, 3개 나가면은 이 감당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팀이든지 환승역을 지도 밑에 그 무기공장 밑에 있는 환승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랠리를 쳐야 되는데 저는 이거 랠리 해도 사람들이 다 이제 흥분하고 긴장해가지고 랠리 초반에는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어떤 공격을 하느냐, 페이크 어택을 합니다. 페이크 어택, 거짓 공격이죠. 그 가짜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뭐 그 자원 채집하는 히어로들 있잖아요. 자원 채집하는 히어로들이나 아니면 영웅 없이 해가지고 딱 병사를 한 명만 보냅니다. 한 명만. 이거는 스킨 있을 때는 행군 스킨이 있을 때는 병사가 몇 명 가는지 안 가는지 안 보이잖아요. 영웅이 뭐가 가는지도 안 보이고 그래서 딱 병사 한 명만 보냅니다. 그것도 제일 필요 없는 창병 하나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페이크 어택을 한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뭐 한 3, 4초마다 하나씩 쭉쭉쭉 보내면은 상대방은 긴장할 거 아닙니까? 공격이 이렇게 많이 오네 하고 했는데 공격이 세 번, 네 번 실패하면은 얘는 엄청 약한 애구나. 그리고 병사가 많이 줄었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내 타운으로 역 공격을 옵니다. 내 타운으로. 그리고 신나서 한 두세 번 공격 때립니다. 그러면 상대방 완전히 작살 나죠. 나는 병사 3명 잃었는데 상대방은 병사를 거의 10만 명 이상 잃게 돼요. 그리고 행군 스킨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채집 영웅들 3명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각 병종별로 병사 하나씩 넣어놓으면은 행군할 때는 부대 전체가 다 부대 완벽한 부대가 공격이 가는 것처럼 보여요. 영웅 3개 채집 영웅만 넣고 병사 딱딱 한 명씩만 방패병 하나, 창병 하나, 궁병 하나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정상적으로 풀 부대가 꽉 찬 부대가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해서 가짜 공격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공격 좀 잘한다 하는데 저는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공격을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공격한 사람이 손해예요. 왜냐? 상대방 타운에는 한 부대만 있지 않아요. 못해도 두 부대, 세 부대 있습니다. 저는 두 부대, 세 부대가 아니라 저는 한 다섯 부대 정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한 부대로 깬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 가지 않습니다. 공격 가는 것처럼 보이죠? 페이크 어택입니다. 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랠리를 치던가 아니면은 조금 강한 애가 한번 때려줄 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먼저 공격으로 오게 계속 페이크 어택을 보냅니다. 그리고 상대방 적군이 아예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총알 이런 거 빨리빨리 주워 주셔야 됩니다. 총알 이거 이게 점령지 점수가 원래 이제 튕겨서 나오는 건데 이러면은 점령 안 해도 만약에 총알을 다 먹으면 상대방이 점령한 점수 반절을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총알 빨리빨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공장은 아무리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공격을 하지 마시고 방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의 공격을 무조건 유도를 하셔야 돼요. 한 번 공격이 실패하게 되면은 보냈던 병력의 35%를 잃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 번, 네 번 하면은 상대방 그 메인 포스 주 전력은 이미 다 갈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10레벨 병사를 찍기 전 이런 때는 그 병사들 뭐 업그레이드도 다 안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최고 레벨 병사들 이미 다 골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랑 이제 우리 연맹은 FC가 많기 때문에 이제 낮은 레벨의 병사들은 별로 없기는 한데 아무튼 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공격 함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병력이 조금 줄어들 때까지는 그 자기가 조금 강한 것 같다고 해서 공격을 간다고 해도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왜냐? 아무리 아무리 환승역에 한 부대가 들어가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마을에는 못해도 두 부대에서 세 부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두 부대에서 세 부대를 깨려면은 상대방보다 조금 강해서는 그 못 깹니다. 엄청 강해야지. 상대방 그 주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면 되냐? 만약에 상대방이 우리 편 다른 타운을 치러 간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공격을 때리시면 돼요. 빈집털이죠, 일명.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그 페이크 어택 그 뭐 병사 한 명 보내가지고 계속 견제해 주시면 됩니다. 귀찮을 때까지. 그리고 점령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걸 이제 알고 막 대충 노리는데 그 건물에도 병력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혼자 병력을 넣어야 될 때는 저기 건물에도 그냥 병사 한 명만 넣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그렇게 안 하나 점령하고 있는 거는 똑같고 그 다음에 센에 오면은 병사 한 명이든 아니면 풀 부대든 어차피 깨집니다. 내 타운이 안 깨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타운만 멀쩡하면은 공격 다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운에서 깨지면은 전체 병사의 35%를 잃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세 부대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센 애가 와가지고 한 대 콩 때렸다 그러면은 어, 마을에 있던 전체 부대의 35%가 날아갑니다. 한 방에 10만, 20만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타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메인 병력 함부로 내보내시지 말고 그냥 방어하시면 됩니다. 방어. 상대방이 공격한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상대방을 깨기도 쉽지 않지만 상대방이 나를 깨는 거는 더 힘들어요. 왜냐, 내가 공격을 안 가서 나는 내 쪽은 병력을 잃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병력 계속 잃으면 상대방이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상대방의 수에 놀아나시면 안 돼요. 저처럼 병력 하나 보내는 애들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승역을 잡으면은 이제 텔레포트에 여유가 좀 생기죠. 그리고 이제 한숨 돌리면은 다른 데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됩니다. 적들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미니맵상에서 우리가 어디를 차지하고 있고 적군은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 봐주시고 레포트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어떤 놈이 센지. 네. 그리고 만약에 공격을 받아서
마을 방어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불은 좀 빨리 꺼주셔야 됩니다. 다이아몬드 100원 들 텐데 그 불을 안 꺼주고 만약에 그 성벽이 전부 다 소진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대 맞으면 그냥 뭐 한 5, 6초 만에 스타팅 포인트로 돌아갑니다.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벽은 빨리빨리 복원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총알 떨어졌죠? 그러면 총알을 빨리빨리 주워 주셔야 됩니다. 저거 그 점령한 점수의 반절이기 때문에 저거 주워 주시는 게 굉장히 커요. 적군이 아무리 오래 점령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편이 총알을 다 주스면은 적군은 그 10분 점령했으면은 5분 적군 점령한 5분 거를 우리 걸로 그냥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페이크 어택 해주시고 그리고 적군이 만약에 그 무기공장에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적군이 건물을 차지하고 있고 옆에 타운이 있다 그러면은 건물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예 타운을 공격해 버리세요. 왜냐? 그 건물 뺏길까봐 건물에 메인 병력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러면은 타운에는 병력이 없습니다. 타운만 그냥 계속 두들기면은 타운 계속 두들기고 타운에 그 마을이 불에 타가지고 뿅 하고 날아가게 되면 건물은 자연적으로 텅 비게 되고 우리 편이 차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물 그리고 점수도 얻겠죠. 공격 점수니까 굉장히 많이 얻겠죠. 그리고 건물에는 두세 부대가 한꺼번에 방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운은 딱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은 멀리서 지원군 보내서 그래서 타운 때려서 지원군 하나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남으면은 이제 건물 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한번 점령했으면은 또 이제 어디로 갈까 이제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찾아봅니다. 이제 먹이를 가장 만만한 데를. 아유, 저거 총알 빨리빨리 주워야 되는데 총알을 안 주워요. 그래서 총알 주스라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채팅을 쳐줍니다. 오타 났죠. 가끔 가다가 이제 총알 줍는 거를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총알 줍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점령하면 점령할수록 떨어진 총알도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총알은 항상 주시하면서 주워 주셔야 됩니다. 미니맵상에 보면은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그런 게 총알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건물 모양하고 다른 동그라미가 조그맣게 있는 거 그겁니다. 그런 거 있으면은 없는 잽싸게 그 자기가 이제 투력이 많이 낮은 참가자다 그러면은 총알 잽싸게 주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집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공격하거나 공격받으면은 레포트를 항상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저처럼 한 명 가지고 페이크 어택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저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페이크 어택에는 걸려 드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페이크 어택 한다고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두들기시다 보면 병력 그냥 작살납니다. 아무런 그 타격도 못 미친 채 그냥 작살납니다. 그 기스도 못 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마을에 지금은 100만 명의 병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40대
30대 30, 요 정도의 비율로. 근데 그거를 13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앵간치 세가지고서는 제 마을 절대 못 뚫습니다. 제 마을 뚫으려면, 공격 한 번에 뚫으려면 최소한 돌고래는 내야 됩니다. 참치도 못 뚫습니다. 한 번 공격으로는. 최소한 참치가 뚫으려면은 세 번쯤은 공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강한 사람이 공격 들어왔다고 해서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방어는 언제나 항상 유리합니다. 내 병력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상대방 병력 많이 소모시킬 수 있어요. 텔레포트 그냥 쓰지 마시고, 정말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아니면은, 레벨 차이 한두 개 차이는 그냥 내 병력을 어디 보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알아서 방어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그 타운에 불이 나기 시작하면은 너도 나도 가서 같이 두들겨 주시면 돼요. 완전히 제로인 시켜주시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리고 공격 병력을 보낼 때는 5대 2대 3으로 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5대 2대 3. 방패병, 창병, 궁병 순입니다. 방패병 5명이면 창병 2명, 그리고 궁병 3명, 이렇게 됩니다. 그 출정하는 곳에 밑에 보면은 그 비율을 조정하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 출정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50, 20, 30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언제나 523으로 그 병사를 보낼 수가 있어요. 1대 1대 1보다 5대 2대 3이 월등히 셉니다. 1대 1대 1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523 보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병력이 다 소진돼서 안 보내지죠. 저기 출정 버튼 왼쪽에 비례 배치 그 버튼입니다. 5대 2대 3으로 보내는 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그 병사 레벨 하나가 차이 나도 1대 1대 1로 보내는 1대 1대 1로 보낸 병사랑 싸우면은 5대 2대 3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항상 5대 2대 3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냥 1대 1대 1로 보내는 것보다 완전히 달라요. 1대 1대 1을 이기는 게 5대 2대 3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깁니다. 그래서 항상 보내실 때는 이렇게 보내시고, 상대방 보통 병력 생산을 하면은 다 이제 똑같이 뽑잖아요. 근데 병력 생산을 할 때도 원래는 그 가속기 같은 경우는 창병한테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가속기는 무조건 방패병만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뭐 5대 2대 3은 아니더라도 방패병이 많아질 거, 방패병을 많이 보유할 수가 있어요. 가속기는 전부 방패에다가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부 방패에다 쓰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기가 많이 모자라서 5대 2대 3으로는 안 되고 4대 3대 3, 거의 이 정도 비율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5대 2대 3 비율 한번 해보고는 싶어요. 근데 참 어려워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아마 공용 가속기까지 다 사용하면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사실 무리고 아깝죠. 공용 가속기. 건설에다가도 써야 되고, 연구에다가도 써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 지원군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가속기 좀 써주면서 보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 무기 공장을 하다 보면은 참 채팅창을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은 공격하는데 눈이 돌아가서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박살낼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채팅창 잘 봐주셔야 돼요. 누군가는 지원군을 타운이 공격받아서 지원군을 요청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타운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 병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원군을 보낼 때는 패트릭이나 아니면은 영웅 없이 방패병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격할 때는 제시, 제셀, 서윤, 이런 고음 집, 고음 집결에 참여하는 영웅들과 그 다음에 5대 2대 3 병력 비율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병사가 없다 그러면 그래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제시 하나 넣고 병사 아무거나 한 명만 넣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 걸 보고 그냥 부스트만 준다. 이렇게 버프만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 보내주셔도 공격력 25% 곱하기 되니까 그렇게만 해주셔도 됩니다. 병사가 정 없으면. 그리고 무기 공장에서 병력이 다 떨어지면은 절대로 그냥 버티시면 안 돼요. 어차피 병력 없으면은 뭐 방어도 할 수 없고 공격도 할 수 없고 그냥 계속 두드려 맞는 것밖에 안 됩니다. 뭐 기껏 해봐야 뭐 총알이나 주실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저도 한 이제 무기 공장이 30분 남았는데 공격할 병력도 없죠. 사실 방어할 병력도 지금 거의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되면은 이제 슬슬 나가야 되는데 무기 공장에서 무기 공장에서 나갈 수 있어요. 왜 나가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여기 보이시죠? 전장에서 나가서 12분 쿨타임을 채우고 들어오면은 병력이 원상태로 완전히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적군을 또 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한 이제 20분쯤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 30분 가까이 됐다 그러면은 병력이 좀 많이 줄었다 그러면은 한번 그냥 병력이 조금 뭐 공격 몇 번 갈 병력 남아 있어도 한 번 정도 나갔다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 한 번 나갔다 와서 병력을 가득 채우면은 그 다음에 후반전까지 계속 상대방을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서 굳이 가속기 안 쓰셔도 됩니다. 그 치료 가속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12분 별거 아닙니다. 다른 팀원들이 버틸 수 있어요. 다른 팀원, 그러니까 주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한번 나갔다 와야 돼요. 방어만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좀 버텨주는 게 좋긴 한데 방어만 하는 사람들도 그 병력 떨어지면은 번갈아 가면서 12분씩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거 12분 나갔다 오는 거 별로 안 겹칩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하고 나갔다 오시면 돼요. 자기가 굉장히 주요한 전력이고 자기 혼자 뭐 모든 적군들을 다 때려 부실 만한 뭐 그런 강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나갔다 오시면 돼요. 그리고 총알 저렇게 많이 떨어졌죠? 저런 거 싹 다 주워야 됩니다. 저거 주스면 적군이 점령한 점수 반절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총알만 잘 주워도 적군은 10분 점령을 하고 뺏긴 다음에 총알마저 뺏겼다 그러면은 5분 동안 허짓거리 한 겁니다. 우리가 5분, 그러니까 5분 거의 나눠 먹은 게 돼요. 그리고 공격을
주로 하는 멤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텔레포트 요거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공격할 타운이 있으면은 항상 잽싸게 뛰어가서 잽싸게 텔레포트 타고 날아가서 공격 때려줘야 됩니다. 옆에서 뭐 누가 때리고 있으면은 그 좀 고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가서 두들겨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텔레포트를 많이 안 쓰고 그 다음에 뭐 미니맵을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그 타운 방어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공격하려면은 조금 잽싸게 보고 그 다음에 잽싸게 확인할 수 있는 대충 봐도 아 적군 전투력이 지금 그 마을 타운을 눌러보면 총 전투력이 나오는데 아 그걸 보고도 아 이 정도면 내가 깰 수 있겠다 아니다 이런 거 판단하실 수 있는 뭐 그 정도 분들이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게임에 좀 익숙한 분들이 이게 게임 자체가 전쟁 게임이라 강한 사람이 유리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한 사람이 전부 다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전략, 자기한테 맞는 전략, 자기한테 맞는 위치, 요런 거 찾아서 잘 해야 됩니다. 자기가 못 찾으면은 이런 거, 그, 연맹에 좀 게임에 익숙한 알포나 알파이브가 있으면은, 자기 롤을 확실히 정해주면은 그 사람도 재밌고 그 다음에 팀의 성과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해서 주제 넘게 그 우리 편에서 가장 강한 친구한테 그 건물들 점령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아주 딱 맞아서 다행히도 딱 맞아서 굉장히 그 친구가 방어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승률이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공격을 시켰는데, 아니, 공격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왜냐, 제일 강한 사람이니까. 근데 점수가 자꾸 시원찮게 나와요. 봤더니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미니맵 보는 것도 좀 서툴고, 좀 마음은 급한데, 그렇게 빨리빨리 잘 하는 거에 익숙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어만 한번 시켜봤더니 방어는 또 기똥차게 잘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자기 역할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격보다 더 잽싸야 되는 거는 사실 총알죽기입니다. 총알죽기 정말 힘들어요. 총알 딱 떨어지면 텔레포트 뿅 타고 날아가서 총알 뭐 한 대여섯 개 떨어진 거 싹 주워야 되는데 못해도 그 중에 반절 이상은 주워야 됩니다. 한 명이 날아가서. 그래서 저도 총알 죽긴 죽는데 저는 총알 죽기 속도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연맹원들 중에서는 그래도 레벨이 높고 공격력이 조금 높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제 제가 뭐 레벨이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서 뭐 공격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 무기공장은 어차피 매칭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슨 5불 시대에 뭐 전부 다 1불만 달고 있다.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 1불하고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뭐 우리 서버 자체에서도 뭐 우리 연맹은 완전히 하위권인데 뭐 무기공장 되겠냐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서버에 엄청난 하위권 그 연맹과 무기공장이 붙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연맹 중에서 그냥 자기 연맹 내에서 전투력 조금 높으면은 그냥 무기공장 내에서는 센 겁니다.
그리고 계속 저 보세요. 저 페이커트 계속 넣죠. 공격하라고. 그러면 이제 공격 가는 거 보고 상대방 또 들어옵니다. 아이고 병사 많이 잃었겠죠. 제 타운 안 깨집니다. 병력 빵빵해요. 나갔다 와서 계속 페이크 어택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불탄 마을은 그 어떤 게 있느냐, 이제 끄고 불을 한 번 끄고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뭐 그 중앙에 있는 그 무기 공장 그 성 건물 지켜야 된다고 계속, 거기를 방어해야 된다고 계속 텔레포트 타고 옆으로 한 칸씩만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계속 페이크 어택을 보냅니다. 모든 그 행군 대열 다 동원해서. 그러다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다가 상대방 최고 레벨인 사람 텔레포트 다 떨어져서 도망도 못 갔어요. 그때 한 9번인가 10번 도망갔나 연속으로. 근데 저 병력 그때 전부 다 하나씩밖에 안 보냈습니다. 상대방 타운에는 병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라 계속 이제 그 중앙 건물에 자기가 집결장으로 들어가 있어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중앙 건물 빙글빙글 돌면서 다시 병사 몇 명 남지도 않은 거 보내고, 타운 안에 병력은 제로로 만들어서 그냥 저는 병사 한 명만 계속 보냈어요. 진짜 귀찮을 때까지. 아마 그 사람 나중에 리포트를 봤으면은 정말 핸드폰 집어 던졌을 겁니다. 병사 한 명에 그렇게 쫓겨다녀야 된다니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이 무기 공장에서도 웬만큼 승리가 정해졌으면은 알파이브나 알포들이 좀 해줘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어떤 거냐면, 이 무기 공장 같은 경우에는 18만 점이 그 받을 수 있는, 18만 점만 넘기면은 최고의 최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공격조는 점수가 빨리 차기 때문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면은 18만 점을 거의 다 넘겨요. 그래서 한 끝나기 20분 전이나 15분 전쯤에는 알파이브나 알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연맹원들의 참여한 연맹원들의 점수를 보고 18만 점을 채우지 못했으면은 그 채팅창으로 누구 공격 좀 하세요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빨리 점수를 채우세요, 공격으로 점수를 채우세요, 이런 거 해주시면 좋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하고, 근데 맨날 해야지 생각은 합니다. 근데 무기공장 전장에 들어서면은 사실 이게 그 타운 어택 하는 재미에 종종 까먹습니다. 근데 꼭 해주셔야 돼요. 그 굳이 한 사람이 뭐 100만 점, 200만 점 이렇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딱 18만 점 넘겨서 그냥 앞자리 20만 점 뭐 요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뭐 MVP 탄다고 해서 뭐 보상이 더 나오거나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재미지. 근데 재미를 한 3, 40분을 봤으면은 한 10분, 15분에서 10분 정도는 연맹원들한테 재미를 양보하는 것도 이거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같이 성장하고 같이 큽니다. 그리고 약한 연맹원들도 그런 거 보상 받아야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그 건물 점령을 하더라도 더 잘 점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간이 조금 이제 끝날 시간이 가까워 오면은 일단 제 알포들 먼저 확인합니다. 저희 연맹의 알포들 먼저. 그래서 점수 좀 올리세요. 개인 공격 가세요. 그러면 건물 지키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뭐 이러면은 제가 그냥 달려가서 그 건물 대신 지킵니다. 저는 어차피 공격조라서 점수가 높으니까요. 자, 지금도 보시면은 거의 점수가 한 60% 정도 많은 것 같죠? 뭐 거의 2배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은 7분 안에 뭐 점수가 뭐 거의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점수 낮은 분들은 그 R5, R4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뛰쳐나가서 타운 어택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점수 차이는 쉽게 뒤집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성을 먹고 있죠. 우리 편이 성을 먹고 있으면 점수 차이 뒤집기 엄청 힘듭니다. 그러면 그냥 뛰쳐나가서 건물 점령 하나 정도 포기하고 그냥 타운 어택 되던 안 되던 하면서 개인 점수 얻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뭐 3분 전이다 뭐 이럴 때는 무조건 18만 점 이하는 아무 데나 가서 공격하셔야 됩니다. 타운 어택 한두 번에 점수가 얼마나 많이 생기냐 그러면 1시간 동안 점령해서 얻은 점령 포인트보다 이게 딱 2분 정도 딱 붙어서 2분 정도 공격한 공격 포인트가 거의 1시간 점령한 점령 포인트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적군이 끝날 때쯤 어디 있는가 봐뒀다가 끝나기 직전에라도 날아가서 타운 어택 못해도 대여섯 번은 해주셔야 18만 점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이 돌아가서 타운 어택 하다가 성벽 다 타서 레드존으로 쫓겨났죠. 네. 이렇게 되기 전에 사실 다른 연맹원들한테 기회 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성벽이 다 타가지고 쫓겨났으면은 중간중간에 있는 채집지 이런 것들 하나씩 채집해 주시면은 연맹 점수에 도움이 되죠. 사실상 이 정도 점수 차이가 나면은 그 상대방에서도 이제 더 이상 건물 점령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어차피 진 거 알기 때문에 개인 점수 채우려고 서로 타운 공격만 합니다. 그냥 이런 때는 정말 옆에 텔레포트 갖다 붙여놓기만 해도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점수 계산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공격자는 점수가 그 상대방 처치 점수가 100%고 방어자는 상대방 처치 점수가 50점입니다. 그래서 서로 적군이랑 나랑 공격을 주고받으면 서로 점수가 쭉쭉쭉쭉쭉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 요런 때, 뭐 3분 남았을 때, 뭐 이런 때는 그 건물 점령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군 있는 거 있으면은 그냥 근처 가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내 점수도 올리고 상대방 점수도 올려주시면 좋아요. 지금 중앙에 있는 무기공장, 왕님 무기공장 깨졌죠? 근데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점수 차이 많아서 못 이겨요. 그리고 아까 방금 텔레포트 하나 썼는데 이때 괜히 썼어요. 텔레포트 한 번에 3개 나갔죠? 쿨타임 돌기 전에 써가지고. 그래서 항상 환승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 텔레포트를 쓰고 달려왔느냐. 그러면 점수를 너무 많이 뺏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달려갔는데 사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됐어요. 얘 달려가서 나를 먹이로 주고 상대방의 점수를 얻는 걸 방해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달려갔는데, 텔레포트 3개의 가치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점수 차이가 크게 나는데, 거의 더블 스코어인데. 그래서 지금 막 공격을 가죠. 페이크 어택을. 날 봐라, 나를 때려라, 나를 때려라 하고, 왕님 무기공장 관심 갖지 말고, 나를 때려라, 나를 때려라. 이러고 있죠. 병력도 뭐 거의 없는데, 정말 괜히 갔어요. 그러고, 그래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어요. 나한테 공격이 오니까 계속 한 명 보내줘. 계속 페이크 어택 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은 그냥 사실상 뭐 게임이 끝난 거죠. 그래서 저도 연맹원이 물어봤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뭐 중앙을 지킬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1분, 2분 남았는데 지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점수 차이는 엄청나고 이미 다 이긴 게임입니다, 이거. 10 몇만 점 차이를 몇 분 안에 복구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총알 저거 잘 주워 주셔야 됩니다. 총알도 다 연맹 점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격 포인트랑 방어 포인트는 개인 점수라 연맹의 승패에 상관이 없는데 저 총알 같은 경우는 연맹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주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알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총알 엄청 중요합니다. 점령 점수의 반절이에요. 빼앗기면. 네, 그래서 무기공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승리했죠. 저희는 무기공장 S등급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깁니다. 처음 등록부터 참석까지. 저희는 무기공장 참석률이 낮은 사람들을 절대 무기공장에 발을 들여놓게 하질 않아요. 고음 참석률까지 보면서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